10시 5분이 되었으니까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얘기한다고 한 게 옷 길이 정하기, 허리 다트 넣기, 그 다음에 앞단 시저코 만드는 거, 단추구멍 만드는 거, 독일식 경사뜨기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하고 끝낼게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는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를 못하거나 중간에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제가 라이브를 하든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릴 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뜨개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온 방식,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편하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하는 건 틀려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하는 유형 중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뭐 제가 키가 뭐 몇 센치인데 뭐 몇 센치까지 떠도 될까요? 이런 질문, 아니면 뭐 원작은 면사인데 제가 울실로 떠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 그런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했는데 결과가 안 예쁠 수도 있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데, 저도 사실 그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만약에 원작이 면사인데 울실로 바꿔 떠도 될까요? 했을 때 그 디자인이 뭐 면사에 어울리는 디자인이었겠죠, 원작은. 그런데 의외로 울실로 떴을 때 예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입장에선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뜬 분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당연히 돼요 라고 했으면 그분이 나중에 면사를 로 떴을 때 그분 취향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제가 뭐 돼요 안 돼요, 하세요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옷 길이 정하기. 제가 지금 이 가디건을 저희 작은 엄마께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작은 엄마가 키가 좀 작으신 편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걸 입었을 때의 핏은 딱 맞게, 상의에 딱 맞게 입고, 스커트도 너무 퍼지지 않고 약간 H라인 스커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뭐 이런 걸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작은 엄마가 키가 작으신 편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무늬가 지금 요만큼이, 저는 이렇게 딱 제가 길이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뜨고 밑단을 뜨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저는 뜨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이냐 무늬이냐, 여기 아래 하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무늬를 선택했어요. 약간 길어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짧은 것보단 긴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늬 쪽으로 타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난 정말 딱 이 길이였으면 좋겠어, 여기서 잘라야겠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됐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무늬를 마감했으면 좋겠어 라면 무늬를 마감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차이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실 때 그 속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안 예쁘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속마음이 담겨 있어요. 무늬에 맞추면 너무 긴데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길게 뜨면 안 예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두고 선택하면 힘들고요. 어떤 게 더 안 좋은가를 두고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만약에 무늬를 내가 이렇게 길이를 위해서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고 완성했는데 이게 내내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해서 길이가 약간 길더라도. 그렇게 뜨개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쓰거든요. 소매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품을 뭐 크게 할까 좁게 할까부터 해서 무늬를 뭐 온갖 그 선택의 단계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보다
두 가지의 예상 결과 중에 안 좋은 쪽을 빼는 게 훨씬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뭐든 이게 옷 길이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뛰게 과정에서 선택을 할 일이 있을 땐 그렇게 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네. 하는 저희 생각이었고요. 저는 이걸 딱 맞게 입는 용도로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허리 다트를 넣었어요. 노트. 허리 다트를 넣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노트를 갖고 올게요. 허리 다트를 하는 방법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주로는 혹시 저처럼 허리 다트 넣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네? 혹시 저처럼 다트를 넣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가디건이나 스웨터를 뜨는데 다트를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람이 옆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있고 이렇게 가슴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보통 여기 뒷목점에서 여기 허리까지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 위치에 허리 다트를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등 길이라고 부르는데 등 길이가 한 38에서 40 정도? 저는 요 정도 써요. 그래서 내 옷 길이 중에 여기 내 길이 알잖아요. 진동 이게 레글런이니까 여기 진동까지의 길이를 알죠? 이미 떠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한 등 길이 여기 길이도 알겠죠? 그리고 내가 정한 옷 길이 여기 길이도 알겠죠? 정할 수가 있죠, 길이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게 내가 원하는 옷 길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등 길이가 키가 제가 만약에 제가 170 정도 되는데 등 길이 40 정도 쓰거든요. 저희 작은 엄마 키가 많이 작으셔서 제가 한 36 정도로 계산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옷을 입었을 때요. 다트가 꼭 딱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 것보다 살짝 내가 보통 사람의 허리라고 하는 위치보다 살짝 위에 위치한 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옷을 뜰 때 얘는 레글런이지만 그냥 몸판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몸판을 뜬다고 치면 편물이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안 예뻐요. 살짝 줄었다가 평단이 있다가 살짝 늘려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전 여기 계산 안 하고요. 저희 작은 엄마 36cm 등 길이 36cm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몇 cm 남았는지 생각해서 대충 한 4, 5cm에 한 번씩 코를 줄였어요. 대충 정확히 하려고 하면 여기 단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몇 cm 다트를 줄 건지 여기 폭을 정해요. 뭐 2cm다. 그럼 2cm에 해당하는 코수 2.6 정도 하면은 2는 4, 5코 정도 되나요? 5코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요 단수를 그 5코로 나누시면 돼요. 나눠서 그럼 뭐 몇 단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단이라고 해볼게요. 아니야. 36단이라고 해볼게요. 36단에 나는 5코를 빼야 돼.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5, 20, 5, 7, 35. 한 단이 남네요. 근데 7단은 홀수잖아요. 그러면 홀수면은 뜨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겉쪽에서 줄였다가 그 다음 줄이면 안쪽이 되기 때문에 이 36과 가장 가까운 5의 짝수 배수를 찾는 게 더 좋아요. 편해요. 그러면은 30단 있겠네요. 6단씩 끊어서 6단마다 한 코씩 줄이는 걸 5번 하고 그러면 30단이 쓰였고 나머지 6단 평단하면 돼요. 그러면은 코줄임을 여기를 6단 뜨고 줄이고 6단 쭉
뜨고 줄이고 6단 뜨고 줄이고 6단을 다시 뜨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반대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코를 늘리는데 그럼 내 옷 길이에서 36cm를 뺀 그 길이가 있겠죠. 밑단 포함해서. 근데 밑단은 고무뜨기나 뭐 다른 걸 뜰 거니까 센치에는 밑단이 아니야. 죄송해요. 그 밑단 제외한 센치. 그럼 여기 단수를 알겠죠? 단수를 아니까 단수를 마찬가지로 5로 나누시면 되는데 5의 짝수 배수. 나머진 그냥 평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옷을 뜨는데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지만 그 허리선 정도 되는 내가 어떤 허리선을 정해요. 허리선을 기준으로 한 10cm 정도 10cm 정도를 몸판보다 0.5나 1mm 작은 바늘로 뜨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왜냐하면 지금 얘는 그래도 이 옆판이 멍석뜨기여서 코줄임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무늬가 전체 들어간다던가 꽈배기가 연결돼 있다던가 아니면 레이스 무늬라던가 그러면 코줄임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무늬가 깨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바늘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탁 들어가지는 않죠. 바늘 사이즈를 조절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몇 단마다 줄일 건지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뭐 안뜨기거나 겉뜨기거나 편편한 무늬면은 코를 그냥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데 특히 멍석뜨기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거단이 반복되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코 늘림을 지금 어디서 했냐면 별로 코 줄인데 별로 티 안 나죠. 여기 세 코 한꺼번에 안뜨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 줄임 다트면 앞판에 다트, 뒷판에 다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바깥쪽 멍석뜨기의 바깥쪽에서 줄이고 그러면은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게 안뜨기 2단, 겉뜨기 2단 이 선이 선이 깨지게 되거든요. 흐름이. 그러면 뭔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장 중심 코를 두고 세 코를 한꺼번에 뜨는 방법으로 코줄임을 했어요. 여기도 코줄임을 이렇게 했고 저는 여기 줄일 때는 10단마다 줄이고 그 다음에 평단을 뜨고요. 그 다음에 코늘림 할 때는 이렇게 한 코 거단 교차해서 되는 무늬 같은 경우는 이런 멍석뜨기도 있고 한 코 고무뜨기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코 늘림 할 때는 코줄임 할 때 세 코 한꺼번에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늘림 할 때는 한 코에서 바늘 비우기 겉에서 나중에 얘를 뭐 거단 이렇게 뜬다던가 그래야 얘가 지금 순서가 거단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서 한 코만 늘린다고 하면은 이게 거단 겉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한 코에서 세 코를 떠야 이 흐름이 맞게 돼요. 숄카라 같은 경우에 숄카라를 뜰 때 이렇게 되는 숄카라를 뜰 때 이 뒷목 부분에서 코를 좀 늘려줘야 이 숄카라가 뒷목으로 편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코늘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 코에서 홀수로 코가 되도록 해야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무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옷을 뜨면서 다트를 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중심코에서 세 코 한꺼번에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 코에서 세 코를 만드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한 코에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죠.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할 수도 있고 한 코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코가 있으면 한 코 전으로 코늘림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는 메이크 원 스티치인가? 그게 코하고 코 사이에 있는 실 끌어올려서 꼬아서 뜨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심코라고 치면 여기 중심코 전에 뜬 코 밑에서 코늘림, 중심코 뜨고, 중심코 다음에 떠야 할 코의 전단에서 한 코 뜨고 이 안뜨기 뜨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홀짝이 맞아지니까 무늬가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늘림이나 코조림을 해서 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트 뜨고 밑단까지 뜬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무늬는 여기서 멈출 거니까 고무단을 뜨면 되는데, 이제 앞단을 떠야겠죠.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 지금 왼쪽을 먼저 뜨고 있어요. 왼쪽을 제가 넥밴드는 3.0mm, 몸판은 3.5mm인데 여기도 3.0mm로 겉뜨기는 꼬아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접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실꼬리를 요만큼밖에 안 남겼는데, 어차피 여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할 실 남겨두고 코를 끼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남길 걸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실 매듭이 적은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마지막 코였거든요. 이 겉뜨기하고 여기 몸판의 안뜨기 사이에서 코를 한 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9코로 만들어서 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뜬 다음에 해서 길이 맞춰서 여기 몸판 길이가 될 때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수 확인하고 여기 몇 단 간격으로 단추구멍 낼 건지를 하려고 이쪽을 먼저 뜨고 있어요. 근데 앞단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한 2코 더 할 걸 그랬어요. 좀 좁죠? 빈약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앞단 이렇게 뜨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 앞단을 뜬다고 치면 몸판에 있는 안뜨기 코, 여기 고무뜨기의 여기 겉뜨기 코 사이에 있는 실 끌어올려서 코늘림 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기 한 단 아래에 있는 실 땡겨와서 한 코 뜨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 이 코에 실을 연결해서 떠야 되잖아요. 얘를 바늘에 끼운 다음에 그 실 매듭 짓는 거 있죠. 이렇게 이 매듭을, 고리를 바늘에 끼워서 한 코를 만드셔도 돼요. 방법은 또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에 끼워서 이걸 시접코로 해서 뜨셔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너무 많죠. 어떤 방법이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질문하시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꼽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땐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 시접코를 코와 코 사이에서 끌어올려서 하거나 전단의 코를 끌어올리거나 매듭 그 고리를 만들어서 하거나 완성했을 때는 그 세 가지의 차이가 크게 이 옷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코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접코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나중에 이 시접코 여기 안뜨기랑 이쪽 몸판 시접코랑 꼬매줄 거예요. 돗바늘로. 그거는 다 뜬 다음에 그때 할게요. 이제 단추구멍 만드는 거. 단추구멍이 저처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뜨면은 얘를 만들면서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왼쪽 앞단을 먼저 뜬 다음에 단수 파악한 다음에 몇 단 간격을 할 건지를 정해서 오른쪽 단을 뜨면서 단추구멍을 만들 거고요. 단추구멍 만드는 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는데 저는 사실 단추구멍 잘 안 만들고요. 잘 안 만든다기보다는 오픈된 걸 잘 안 뜨죠. 잘 안 떴었죠. 대부분 뜨개 편물이 느슨해요. 아무리 촘촘히 뜬다고 해도 기계 편물처럼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서 뭐 몇 번 꼈다 폈다 하면 헐거워져서 그냥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아예 안 만들고 어느 틈에 억지로 단추를 끼우면 벌어져요. 손뜨개는 벌어져요. 벌어지면 어떤 뜨개책 보면은 이제 벌린 다음에 얘를 그 재봉실 있죠. 재봉실로 여기를 감침질 같은 걸 해서 공간을 더 넓혀서 거기 단추구멍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는 지금 밴드가 좁지만 뭐 지름이 1.5cm인 단추를 달 거다 했을 때 일반 우분 같은 경우, 일반 원단 이렇게 평직, 뭐 능직 이렇게 시실 날실로 짜진 원단들은 그 단추구멍이 들어갈 만한 가로나 뭐 세로 지름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뜨개의 옷은 내가 1.5cm 단추를 쓴다고 해서 구멍을 1.5cm 내면 절대 안 돼요. 완전 해볼래지거든요. 1cm도 아니고 한 0.8 정도만 돼도 1.5cm 단추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큰 뭐 왕단추 이만한 걸 달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뭐 가디건 지름이 뭐 1, 2cm 내외의 단추면은 구멍을 크게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 비우기 한 번 했거든요. 바늘 비우기랑 코줄임. 아니, 코줄임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고 이게 둘, 넷, 여섯, 8코잖아요. 8코면은 단추구멍을 어느 위치에다 하냐면 왜 이렇게 산만하지? 여기 앞단이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심, 이거 중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중심보다 살짝 안쪽에 단추구멍을 내는 게 좋아요. 뜨기면 이렇게 이렇게 되나? 네, 여기 중심보다 살짝 안쪽에. 그래서 내가 여기 앞단을 이렇게 코를 줘서 뜰 때 내가 12단을 뜰 거다. 12단의 반이면은 6단이잖아요. 근데 6단에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늘 비우기를 하고 뭐 코줄임을 하고 이걸 6단째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쓰지? 6단째 하고 그 다음에 7단을 뜨면 이 바늘 비우기 한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심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단추를 끼웠을 때 앞단 중심에 단추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4단째 전체 단수의 반에서 좀 더 안쪽, 이게 뭐 내가 단추구멍을 그쪽에서 만들 건지 안쪽에서 만들 건지에 따라 다르지만 중심의 안쪽에서 단추구멍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떠내려가는 중이라고 치면 저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단. 코스가 워낙 적어서 중심의 안쪽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3코 다음에 단추구멍이 오도록 했어요. 단추구멍의 위치도 그렇게 정하고 제가 여기서 한 방법은 이건 뭐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여기 그냥 겉뜨기로 뜰게요. 원래는 꼬아뜨기지만 아니지. 얘랑 방향이 틀려서 여자분들이니까 거의 오른쪽에 단추 구멍을 만들겠죠. 그럼 얘가 오른쪽 앞단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럼 이쪽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4코 빼고 얘는 시저코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얘를 시저코라고 치고
겉뜨기 뜨고 이렇게 뜨고 저는 이렇게 바늘 비우기 하고 얘를 그냥 2개 한꺼번에 떴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뜨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여기는 안뜨기, 바늘 비우기 하는데 겉뜨기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2코 한꺼번에 뜬데도 안 뜨기 뜨고 그냥 이 무늬대로 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추구멍이 됐죠. 그리고 덮어 씌워서 하는 경우 같을 때는 저는 단추구멍 크게 안 내는 편이라서 바늘 비우기도 그냥 한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단추가 이 구멍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죠? 그래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이 단추구멍 만약에 단추 크기 만약에 구멍을 내시면 안 돼요. 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가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잖아요. 안뜨기 2개 자리에 단추구멍을 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되는데 얘처럼 뜨는 경우라고 하고 얘기해 볼게요. 겉뜨기 2개를 뜨고 얘가 지금 안뜨기 2개라고 하면 얘를 이제 덮어 씌워요. 덮어 씌우고 같이 겉뜨기 하면 되죠. 왜 안 떠지지? 겉뜨기 이렇게 뜨고 제가 바늘 비우기를 안 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헷갈리니까 고무뜨기를 2단만 뜨고 할게요. 얘는 그냥 안뜨기 하고 이렇게 2코 고무뜨기 겉둘 안둘 겉둘 안둘인데 여기 그냥 안뜨기 3개를 했어요. 그러면 겉뜨기 2개를 뜨고 얘를 이쪽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는데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얘를 뜨고 덮어 씌워도 되고 그냥 덮어 씌워도 되고 그것도 뭐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떠서 덮어 씌웠어요. 아니다. 죄송해요. 뜨지 않고 덮어 씌울게요. 왜 이러지? 덮어 씌우고 바늘 비우기 한 다음에 얘를 2개 같이 겉뜨기. 제 블로그에서 단추구멍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방법 찾아서 거기 설명을 좀 더 길게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안뜨기 2코여야 되는데 지금 바늘 비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겉뜨기 한번 뜨고 바늘 비우기에 다시 안뜨기 한번 뜨면 돼요. 안뜨기 코야 되는데 안뜨기 뜨면 밖에서 겉뜨기로 보이지 않아요? 하는데 별로 티 안 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대로 겉둘 안둘 겉둘 안둘 이렇게 뜨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코를 막아 놓고 그 방법도 해 볼까요? 이거는 좀 단축구멍이 커야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코를 원하는 만큼 덮어 씌우고 그다음에 여기 뜨면서 바늘 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이 덮어 씌운 것과 이 바늘 비우기를 한 것과 단 차이가 있어서 여기가 더 커지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큰 단축구멍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어떤 방법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거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하시면 되고 난 이건 별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단축구멍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다른 방법들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게 독일식 경사뜨기. 여기 네크라인에서 경사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경사뜨기가 익숙하신 분들은 뭐 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코스만 생각하고 레글런에서 코늘림만 신경 쓰면 되는데 경사뜨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물어보기도 하셨고 또 제가 지금 워크북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사뜨기가 많이 쓰여서 할게요. 제가 전에는 일본식 경사뜨기를 사용했었거든요. 제가 뜨개 이런 뭐 겉뜨기 안뜨기 흔들코 이런 걸 다 일서랑 그 라사라 책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라사라 책 뒤편에 있는 그 일러스트를 보고 배워서 저는 경사뜨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좀 손이 느슨한 편이어서 레벤턴 하거나 바늘 비우기 그 바늘에 실 걸고 하는 걸로 하면 저는 거기가 많이 늘어져서 일본식으로 주로 했었는데요. 독일식 경사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러지? 경사뜨기 하는 방법이 지금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같은 건데 얘는 코를 덮어 씌워 가면서 경사뜨기를 한 거고요. 여기도 덮어 씌워 가면서 경사뜨기를 한 거고 얘는 가다가 코를 남기고 되돌아오고 가다 남기고 되돌아오고 남기고 되돌아오고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단 차이를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다 독일식 경사뜨기로 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덮어 씌워 가면서 하는 것과 코를 남기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코를 남기면서 하는 경우는 어깨 처짐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지금 아란탑다운이나 제가 뜨는 그 네크라인 경사뜨기 만들 때는 덮어 씌워 가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워크북에는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겨가면서 할 수도 있나? 네, 어쨌거나 이 중심은 단이 많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단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뜨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면 짜증내시려나? 네, 아무튼 같은 독일식이지만 그 내가 원하는 선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사뜨기를 해본다고 할게요. 우선 아는 분들은 뭐 대충 보셔도 되고 경사뜨기 해야 될 위치까지 뜨고 편물을 돌려서 이렇게 실이 바늘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를 안뜨기 뜨듯이 옮겨요. 그리고 이 실을 뒤로 보내요. 근데 다음 뒤로 보내서 그 전단 코의 두 가닥이 사실 이 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실이지만 바늘에 끼워지면 앞실, 뒷실이 생기거든요. 그 두 가닥의 실, 전단 코의 두 가닥의 실이 오른쪽 바늘로 위로 올라오도록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코가 안뜨기니까 실을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를 떠야겠죠. 안뜨기를 뜨고 편물술을 돌려서 지금은 덮어 씌워 가면서 경사뜨기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아까 걸러뜨기 한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한 코가 아니고, 아니, 한 코죠. 두 코가 아니고. 그러면 이 틈에 넣어서 같이 뜨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정해진 코스만큼 뜨고 편물을 돌려서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 뜨듯이 옮기고 실을 뒤로 보내요. 근데 지금 이게 메리아스 무늬니까 다음 코가 안뜨기인데 뭐 겉뜨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을 다음 코가 겉뜨기면 실이 그냥 뒤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뜨시면 되고 지금은 다음 코가 안뜨기니까 실을 앞으로 돌려서 얘를 좀 약간 바짝 당겨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경사뜨기 할 때는 내가 보통 그냥 다른 코하고 걸러뜨기 한 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들은 그냥 코죠. 여기가 걸러뜨기 한 코죠. 이 두 가닥이 한 코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뜨다 보면 여기가 턱이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사뜨기 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하다가 그냥 쭉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얘가 내가 없애야 될 거라는 걸 보고 계셔야 돼요. 네. 이번엔 불란서로 해볼게요. 여기 오면 이렇게 넣어서 겉뜨기 뜨고 정해진 코스만큼 또 뜬 다음에 편물 돌려서 불란서는 딱히 편해요. 그냥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빼면 돼요. 빼서 다음 코 뜨면 돼요. 그리고 가다가 또 덮어 씌우면 되고. 여기 턱진 부분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여기도 두 가닥이 보여야 돼요. 같이 겉뜨기 하고 정해진 코스만큼 또 뜨고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겉쪽에서 걸러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정해진 위치까지 뜨고 아니야. 너무 많이 뜨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위치까지 뜨고 편물을 돌려서 똑같아요. 실을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안뜨기 뜨듯이 옮겨서 뒤로 보내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단에 있는 코가 두 가닥이 오른쪽 바늘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코를 뜨시면 돼요. 이거 아까 제가 안쪽에서 했던 거라서 그냥 뜰게요. 바늘이 자꾸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걸러뜨기 한 코니까 다음 안뜨기를 뜰 때 이 두 가닥을 같이 안뜨기 뜨고 정해진 위치까지 뜨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같이 이렇게 안뜨기 뜨고 또 정해진 코스만큼 뜨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안 뛰겠다 걷뛰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덮어 씌워 가면서 경사뛰기 한 경우. 그래서 덮어 씌워 가면서 할 때는 그 걸러뛰기 한 코가 바늘에 걸린 여러 코 중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나? 그렇고요. 코를 남겨가면서 한 것들은 양말 뒤꿈치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걸러뛰기 한 코들이 여기 쭉 걸려 있고 마지막에 한 번에 쭉 훑어가면서 그 단 차이를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넥라인 제가 워크북에 설명하는 거는 코를 덮어 씌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앞판 여기 6코 있고 소매 있고 또 6코 레글런 선 있고 뒷판 6코 레글런 소매 6코 레글런 그 다음에 이상한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소매 여기 1번 마커 한 코 전까지 뜬 다음에 이렇게 빨강 이렇게 가면서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 걸러뛰기 하고 이렇게 와서 또 여기서 걸러뛰기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아까 걸러뛰기 한 코를 뜨고 뭐 한 코 더 뜨고 이렇게 와서 아까 걸러뛰기 한 코 뜨고 한 코 더 뜨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뜨면 어깨 경사뛰기가 넥라인 경사뛰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독일식이 단계가 간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다 끝났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이 안 나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게 없나요? 좀 추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뜨고 있는데 뭐 이상한 게 있다, 아니면 뭐 앞으로 어디 뜰 건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없을까요? 멈춘 거 아니죠? 멈춘 거 아니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요. 뭐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없었나요? 시작을 못 하셨어요? 시험 뜨기는 하셨지 않아요? 키코님? 시작하시면 되죠. 강아지 선택이요? 버튼 밴드랑 몸판 바느질 하실 때, 저는 보통 2단씩 해요. 2단 이렇게. 한 코, 이게 실이 굵으면 뭐 한 5, 6mm? 6, 7mm?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2단 하고요. 그리고 이거 꼬맬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실은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잘 끊기는 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옆선을 잇다 보면 얘가 실이 이걸 통과하면서 닳아서 저절로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 같은 경우는 실이 부드러우니 연결할 때는 같은 색깔의 질긴 실을 사용하세요. 뭐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혹시나 부드러운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주의해서 재봉실을 한 겹 섞어서 꼬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생각이 제가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실 남길 걸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반 연결할 만큼 실 남기고 나중에 여기 윗단하고 연결할 때 또 뜨던 걸 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때 꼬맬 만큼 반 정도 남겨서 양쪽에서 꼬매 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버튼 밴드랑 몸판 단수는 길이로 맞추셔야 돼요. 단수를 똑같이 할 거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뜨면 되니까. 앞밴드 연결할 때 그냥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는데 얘를 이제 이 길이만큼 안 보여주니까 여기 앞단 이렇게 몸판을 이렇게 떠놓고 이제 밑단을 떠야 할 위치까지 돼 있고 얘를 여기 앞단을 뜰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통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뜰 거거든요. 그럼 여기 단수랑 여기 몸판의 단수랑 같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여기를 제가 3.0으로 떴고 얘는 3.5로 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촘촘하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단수 굳이 뭐 몇 단에 몇 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찝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 어디를 찝어요. 이렇게 하고 길이를 맞춰가면서 연결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단을 다 떴어. 근데 여기가 뭐 180단인데 여기는 160단이야. 그럼 20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서 여기서 10단 차이, 10단 차이,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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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차이 나게 그걸 비율을 고려하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길이 맞춰서 집어넣고 연결할 것 같아요. 겉에서 P 이렇게 하고 뒤에서 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정원 씨. 양쪽을 다 꽈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겉면에서 보았을 때 겉뜨기인 코만 꿨어요. 어디 갔지? 네, 여기 겉쪽에서 봤을 때 겉뜨기 코만 꿨어요. 이쪽에서는 안 꿨어요. 소매 늘리며 네 이게 제가 약간 크롭하고 박시한 그런 디자인으로 뜬 거라서 몸통에 비해서 소매가 좁아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소매 늘림은 거의 2단에 몇 번 하고 그다음부터 다 4단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러면 그 4단 사이사이에 2단마다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코 늘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는 요 무늬만 끝나면 그냥 이거 멍석뜨기잖아요. 그럼 내가 코를 원래 뭐 2단에 3번, 4단마다 한 코씩 10번인데 뭐 2단에 15번, 뭐 4단에 한 코씩 5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무늬가 그 전에 그 차트보다 나올 거잖아요. 먼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는 2단씩인데 여기서부터 4단이잖아요. 이게 그 고민하시는 게 그럴 것 같은데 늘린 코를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코를 늘려요. 그러면 그 쭉 연결된 코를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도 코를 늘릴 거고 여기서도 코를 늘릴 거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아니지 이렇게 내가 늘린 코 미리 그려보고요. 여기에 무슨 코를 늘려서 그 다음 코를 무슨 뭐 겉뜨기인지 안 뜨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쭉 연결된 그 무늬를 맞춰서 뜨시면 돼요. 계단을 미리 그려놓고 쭉 연결해봐요. 이 위에는 안뜨기 코구나. 그럼 여기를 안뜨기 뜨시면 되고 쭉 연결해서 여기 이제 멍석뜨기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늘어나는 코들은 멍석뜨기로 뜨시면 돼요. 우선 내 게이지에 원하는 소매 둘레를 계산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안상 뭐 소매 코스가 70코인데 내가 원하는 센치에 내 게이지를 대입했더니
80코다. 그럼 양쪽으로 5코씩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 4단짜리 늘림 사이사이에 5번 더 늘림을 끼워 넣으면 되겠죠. 네, 산수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소매를 좀 좁게 하는 편이긴 해요. 뜨개옷이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약간 제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제도를 배우면서 3번째로 뜬 게 가디건이었는데요. 가디건 소매 너비가 50cm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가디건 소매 너비가 50cm였어요. 그게 그냥 무슨 가디건이었지? 신촌? 가디건 그냥 일자 소매였는데 여기가 50cm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소매 너비가? 그래서 제가 소매 넓은 거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전에는 그 제도를 배울 때가 거의 20 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탑다운 이런 것도 잘 없고 다 떠서 붙이는 건데 소매가 50cm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벙벙하게 여기가 뭉치게 되거든요.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소매 넓게 잘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소매 옆선도 거의 이렇게 직선 안 하고 이렇게 파지게 많이 했었어요. 입었을 때 그냥 딱 맞게 벙벙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옛날 뭐 되게 촌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지금은 뭐 오버핏으로 많이 입으니까 워낙. 근데 옛날에는 근데 오버핏을 예쁘게 입으려면 편물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야 그 오버핏이 예쁜데 안 그런가? 막 되게 그 옛날 분들은 또 되게 짱짱하게 뜨잖아요. 짱짱하게 뜬 거에서 투박 두껍고 방방하고 근데 그게 여기 막 뭉치고 그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40cm요? 소매 둘레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다 뜨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옛날 저희 할머니 옷 할머니 생각하면 50cm 할머니는 체격도 굉장히 작았는데 되게 큰 뭐 아저씨가 입어도 될 만한 옷들을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좀 제가 뜬 옷들이 소매가 별로 안 커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못 본 게 있나요?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궁금한 거 이제 없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는 라이브를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노트북이 자꾸 말썽이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 한 주 건너뛰고 다다음 주에 라이브 할 생각이에요. 지금 50분 정도 계신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질문 더 없을까요? 어깨 아파서요? 어깨 아프시면 쉬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또 꽈배기라서 손에 좀 무리가 가니까 이거 영상 계속 유튜브에 올려둘 거니까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한미란 쌤이 와 계셨던 거예요? 왜 못 봤지? 네,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래됐어요. 작년 5월부터 계속 집에 있었어요. 버튼 밴드는 뜨고, 네, 저는 블로킹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스팀 정도만 하고 길이 맞추려고요. 그리고 뜨개는 짧은 거보단 긴 게 나아요.
짧은 거는 여기를 너무 짧게 해서 연결하면 이 앞단 여기 앞부분이 위로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긴 거는 세탁하고 잘 정리하면 뜨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너무 얘를 앞단 뜬 거를 당겨서 길이를 맞추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당겨서 맞추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둔 상태로 맞춰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혹시나 여기가 길어서 조금 더 길어서 얘가 약간 울렁이는 것 같다 그럼 세탁하고 스팀하시는 분들은 스팀하시면 훨씬 정리가 빠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 세탁하니까 말릴 때 펴서 말릴 때 그 울렁이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 편편해지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에요, 저는.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뜨실 분들은 안 계신가요? 주머니. 네, 그거는 다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네, 반가웠어요, 오늘도. 다다음 주에 만나요. 11시니까 편한 밤 되세요. 안녕.